사우디아라비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이 왕국의 내부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대의 전통에서 대담한 개혁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대비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땅이다. 탐험의 발자취와 함께 우리는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사우디아라비아를 발견한다. 야간 생활과 변화의 징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야간 생활은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나이트클럽도 없고 술집도 없으며 광란의 파티도 없다. 대신 밤은 조용한 가족 외출, 넓게 펼쳐진 쇼핑몰을 따라 이어지는 느긋한 산책, 그리고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느끼는 사막의 시원한 바람으로 채워진다. 쇼핑몰은 종종 자정까지 문을 열고 지역 공동체의 활기찬 중심지로 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적 제약은 점차 완화되었다. 이제 혼성 콘서트와 영화 상영 같은 공공 행사가 허용되며 이는 문화적 전환을 상징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국가 지도부 아래에서 촉진되고 있는 더 넓은 개방성을 반영한다. 한때 은밀하고 제한적이었던 사우디의 밤은 서서히 현대적 변화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전통 결혼식과 국가적 상징. 사우디의 결혼식은 상징성과 자부심이 풍부한 대규모 문화 축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아르다로 알려진 전통 검무로 신랑과 남성 하객들이 검을 들고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춘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명예와 힘,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이다. 검은 사우디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국가의 국기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의식은 보통 여러 날에 걸쳐 이어지며 음악과 음식,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축하 행사로 가득하다.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사우디 유산의 핵심으로 남아있으며 모든 세대에게 소중히 여겨진다. 소비 습관과 럭셔리 문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비 문화는 부와 지위와 깊이 얽혀 있다. 많은 사우디인들, 특히 상류층 사이에서는 명품에 대한 강한 열정이 나타나며 이는 디자이너 의류와 고급 시계에서부터 최신 첨단 기술 기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어진다. 쇼핑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쇼핑몰은 고급 브랜드로 가득 차 있고 실내 놀이공원과 화려한 레스토랑이 어우러진 호화로운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값비싼 차량, 특히 수입 스포츠카와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일상적인 풍경이다. 왕실과 엘리트 계층은 종종 수백만에 이르는 맞춤 제작 물품을 소유한다. 이러한 소비 문화는 단순한 부의 과시를 넘어 물질적 표현을 통해 현대성과 세계화의 연결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 전통 요리와 공동체의 의식. 사우디 요리는 맛만큼이나 공동체를 중시한다. 식사는 대개 크고 풍성하며 중앙에 놓인 하나의 접시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향신료를 곁들인 밥 요리인 캅사에 양고기나 닭고기를 올린 것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아 오른손으로 먹는다. 이러한 식사 방식은 실용성을 넘어 환대와 겸손, 그리고 공동체적 결속을 상징한다. 손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존중과 명예의 표시로 여겨진다. 이런 자리에서는 식기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세대를 잇는 문화적 의식이다. 유목 생활과 사막의 유산.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유목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 사막의 농촌 지역에서는 베두인 부족들이 조상대대로 이어온 방식 그대로 낙타를 기르고 천막에서 생활하며 교역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간다. 여행자들은 사막 사파리, 낙타 체험, 밤하늘 아래의 캠프를 통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 유목 공동체들은 도시로 낙타의 우유와 고기를 공급하며 오래된 세계와 현대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를 유지한다.
광활하고 고요한 사막은 리야드와 같은 분주한 도시와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많은 사우디인들에게 사막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정체성과 인내,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외국인 여성과 노동시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기 위해 온 외국인 여성들은 종종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다. 개혁으로 인해 여성에게 더 많은 역할이 열렸지만 전통적 시각은 여전히 여성의 주된 책임을 가정과 가족에 두고 있다. 이는 직장에서 문화적, 실질적 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특히 남성이 주도하는 분야에서 선택 가능한 일자리가 적다고 느낄 수 있으며 성별에 기반한 기대를 매일 헤쳐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변화는 진행 중이다. 보건, 교육, 소매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제 더 많은 여성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변화의 흐름은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여성으로서의 직장 생활이 여전히 인내와 적응력을 요구한다. 복장 규정과 변화하는 성 역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특히 여성에게 엄격한 복장 규정으로 알려져 왔다. 한때 검은색의 긴 망토인 아바야 착용이 의무였지만 최근 변화로 여성들은 옷차림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여성에게 아바야 착용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단정함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문화적 규범은 여전히 강력하여 서구식 복장을 한 여성은 보수적인 지역에서 시선이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남성 또한 특히 공식적이거나 종교적인 환경에서는 복장 규범을 따른다. 이러한 패션의 변화는 성 역할의 더 깊은 변화를 반영하며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공공행동과 성별 간 상호작용.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공적 상호작용은 전통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혈연 관계가 없는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이 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악수나 포옹과 같은 신체 접촉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직장과 대학에서는 혼합 환경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 예절은 여전히 절제된 형태를 유지한다. 단정한 복장과 존중하는 태도는 특히 정부기관, 학교, 모스크에서 필수적이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게 여겨지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국가가 현대적 사회 개방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현대화와 새로운 개방.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제 무대의 중심에 등장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야심찬 개혁의 물결에 올라탔다. 영화관 금지의 해제에서 여성 운전 허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엄격한 보수주의에서의 뚜렷한 이탈을 보여준다. 국제 행사와 콘서트, 스포츠 대회가 이제 전 세계의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비전 2030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자체를 재편하며 혁신과 관광,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젊은 사우디인들은 소셜미디어와 기업가 정신, 창의적 표현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전 과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분명하다. 이 왕국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현대적 정체성의 시대로 문을 열고 있다. 비전 2030과 국가적 야망.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가장 포괄적인 변화 계획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이 구상은 석유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축에는 여성의 권한 강화, 관광 산업 개발,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이 계획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를 건설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적 행위자로 자리매김시키려 한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과 긴박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도전적이지만
비전 2030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왕국의 역사적 토대.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는 7세기에 이슬람이 부상하면서 시작된다. 오늘날 왕국이 자리한 이 지역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고향이자 이슬람 신앙이 태동한 땅이었다. 수세기 동안 메카와 메디나는 오스만 제국을 포함한 여러 이슬람 세력의 통치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과 오스만 제국의 붕괴 이후 영국의 지원을 받은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는 아랍 부족들을 통합하여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오늘날에도 국가는 사우드 가문의 통치 아래 있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다. 인구와 종교적 의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리적으로 광활하지만 인구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인구는 약 3,600만 명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영적 의미는 인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두 도시인 메카와 메디나가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무슬림 순례자를 끌어들인다. 이 도시는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도 깊이 얽혀 있다. 하지 순례는 이슬람의 5 기둥 가운데 하나로 왕국을 전 세계 무슬림에게 필수적인 목적지로 만들며 그 종교적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다.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중요성.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과 국경을 맞대고 서쪽으로는 홍해에 접해 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는 이 나라를 지역 내 정치적, 경제적 중추로 만든다. 면적은 2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으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국가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교차로에 놓여 있어 무역과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광활한 사막과 해안 도시, 종교적 성지가 어우러진 이 땅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결합된 역동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정부, 샤리아법, 그리고 여성의 역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절대군주제 국가다. 왕실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쥐고 있으며 종교적 원칙이 입법의 근간을 이룬다.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은 대부분의 활동에서 남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엄격한 규칙 아래에서 살아왔다. 최근 개혁을 통해 운전과 일부 직업 접근 같은 권리가 확대되었지만 많은 법적 문화적 제약은 여전히 남아있다. 후견 제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금융, 여행, 법적 자율성의 영역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현실은 전통과 개혁 사이의 긴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종교법과 현대화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변화의 지점으로 남아있다. 셋. 리야드, 행정과 경제의 중심. 메카와 메디나의 그늘에 가려지기 쉬운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이자 행정의 중심지다. 국가 중앙 지역에 위치한 이 도시는 정부와 기업, 핵심 기반 시설의 본거지로 기능하는 확장 중인 대도시다. 인구는 700만 명을 넘으며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성장해 금융과 기술, 상업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은 오래된 사막 풍경 위로 솟아오르고 도시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 많은 해외 방문객에게 리야드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창이 된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 아랍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언어이며 여러 지역 방언으로 사용된다. 영어는 비즈니스 환경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만 일상생활, 특히 공식 문서, 도로 표지판,
정부 절차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아랍어 지식이 필요하다. 서면 아랍어는 은행 업무나 법적 절차 같은 공식적인 일에 필수적이다. 외국인 거주자에게 언어 학습은 사회적 적응을 크게 돕고 현지인들의 존중을 얻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또한 사회적 관습과 예절이 서구와 크게 달라 문화적 장벽도 존재하지만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은 대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더 깊은 상호 존중을 만들어낸다. 이슬람과 사회에서의 역할.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순한 주된 종교가 아니라 법과 사회 규범,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다. 인구의 거의 전부가 무슬림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그중 대다수는 수니파에 속한다. 국가의 사법 체계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종교적 실천에 의해 형성된다. 공공기도는 하루 5번 이루어지고 이 시간 동안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는다. 한때 종교 경찰은 공공 도덕을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 영향력은 감소했다. 현대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전통은 사회 구조 깊숙이 뿌리내려 행동과 통치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석유 경제와 국가적 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 가운데 하나에 기반하고 있다. 1930년대에 석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는 국가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며 기반시설, 의료, 교육을 뒷받침해왔다. 오늘날 석유 수출은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단일 자원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막대한 부를 가져오는 동시에 장기적인 과제도 안겨주었다. 비전 2030은 이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석유 경제가 왕국의 현대적 생활 방식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다. 고층 빌딩과 고급 쇼핑몰, 세계적 수준의 공항은 모두 석유가 만들어낸 번영의 산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순례 관광과 국제적 제약. 사우디아라비아는 하지와 움라 기간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를 맞이하며 메카와 메디나는 영적 중심지로 기능한다. 이러한 시기를 제외하면 비자 제한과 문화적 보수성, 세계적으로 홍보된 관광 명소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 관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 비자를 도입하고 유산 유적지와 넘 같은 미래형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엄격한 행동 규범과 성별 분리는 일반 여행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교 관광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비종교 관광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의 문을 열고 여행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 신중하게 확장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과 노동 격차.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체 노동력 상당 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건설, 청소, 운송, 가사 노동 등 많은 사우디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규제하는 카팔라 제도는 학대와 착취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개혁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한편 사우디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기대와 실제 일자리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왕국은 노동자의 권리, 경제적 필요, 그리고 자립적인 노동력을 구축하려는 장기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은 어디에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여정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그럴 것이다.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들려주고 세계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더 만나기 위해 계속 함께해 주길 바란다.